서수명소라고 나중에 같이 에너지 가지고 강의를 한번 이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이처까지 한번 뚫어볼 수 있죠.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사는 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주고 싶은 조언이에요. 후회하지는 말아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좀 고민하고 있나요? 그때 해볼 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성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 최기영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윤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자정보공학과의 정연욱 교수입니다. 성균관대 상징인 은행잎, 혹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까 외웠는데 장수, 희망, 평화, 인의의 지신.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 은행잎이 서양에서는 연인 간의 마음과 또 신비로운 비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하면 또 연인 간의 사랑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은행잎 연애 상담소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두가 기다리고 계실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입자 중에 페로몬 보존이 있어요. 페로몬은 똑같은 입자가 있으면 같은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꾸로 보존은 같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경우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취미를 공유한다는 건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결이 맞아지면서 하나가 되는 건데 상대방의 성향이 페로몬 같으냐 아니면 보존 같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어떤 타입인 건지 잘 보고서 보존인지 페로몬인지 아니면 그 중간인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랑 굉장히 많이 맞는다라는 확률은 높을 리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대부분 다 달라요. 제가 권하는 거는 그냥 많이 만나보세요. 근데 맞는 사람이 나는 왜 세상에 없지?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900명 정도밖에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만나보길 권합니다. 네.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네. 우주에서 중성미자라는 게 오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와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건 사실 하루에 몇십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모든 입자가 많이 오지만 항상 반응을 하는 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우리가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중에 정말로 인연이 다 반응이 오는 거는 정말 드물죠. 하지만 온다.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중성미적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는 순간 유레카 하는 거잖아요. 아유, 그런 거죠. 그 순간이 오는 것도 연애에서 똑같이 온다는 거죠. 사실 그 가트맨 테라피라는 그 커플 테라피 이루어지는데요. 두 커플이 만나서 그러니까 서로 바꿀 수 없는 그 다른 영역이 거의 70%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같은 지구 혹성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속성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세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연애가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많이 하시고 다이얼로그를 많이 하시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린다는 표현 자체가 너무 구닥다리 아닌가요? 누가 누굴 기다립니까? 롱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서 연애하는 거. 그냥 롱디 연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떨어져 있었더니 뭐가 괴롭고 아까 교수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순간은요.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툭 털고 남사친 여사친으로 있다가 나중에 만나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거는 만나는 척 하면서 딴 사람을 만나는 그건 나쁜 거죠. 그 양다리 나쁜 거예요. 양다리 나쁜 거지만 쿨하게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만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해요. 거리에 따라서 정말로 이게 마음이 떨어지는 것인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그 그래프로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거리, 사람? 제 보통은 이런 거죠, 그죠? 반비례. 군대에 간 것도 거리적으로도 멀어진 거고 시간적으로도 멀어진 거고.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꼭 그런 것 아닐 수도 있다는, 예,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죠. 뭐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좀 평형? 이게 좀 직선, 이게 평평할 수도 있는 거고. 입자들 사이도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전자기력 이런 거는 멀어지면 중력도 그렇고 멀어지면 약해지잖아요. 근데 자연계에 힘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력, 전자기력 말고 약한 핵력이라는 게 있고 강한 핵력이 있어요.
강한 핵력은 이제 이 핵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얘는 멀어지면 더 커져요. 그래서 이제 멀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그 사람과 생각할 때 이 거리에 따라서 그 사랑 아니면 애정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가까이 있을 때 얼마나 컸는지 아니면 멀어지면서 얼마나 작아지는지 아니면 커지는지 서서 질문을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대마도로 붙일 때와 그 다음에 부산에서 대마도로 붙일 때와 서울로 붙일 때 어디가 비싸요? 대마도로 보낼 때가 비싸요. 다른 나라는. 근데 사실은 거리로 따지면 부산과 대마도가 훨씬 가까워요. 근데 부산에서 서울은 훨씬 먼데도 불구하고 더 싸요.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광주로 보낼 때와 부산에서 서울로 보낼 때가 우편요금이 똑같아요. 사실 이건 물리적 공간의 법칙으로 따지거나 경제적 공간의 법칙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시간이 들잖아요. 서울까지 우편물을 보내는 게 더 많은 기름이 들고 에너지가 들어요. 그럼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국가라는 강력한 힘으로 공간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학과의 김범준 교수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냐 그랬더니 물리학에 따르면 강한 에너지가 있을 때는 공간이 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책에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저는 사랑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둘 사이에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일상적인 관계 있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뭔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소설에도 보면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 해내잖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구나.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풀려나가게 돼버리면 이 관계나 다른 관계가 똑같이 보이게 돼버린다면 그러면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관계를 놓고 너무 도덕적으로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이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항상 연구하거든요. 보통 이제 새로운 그 힘을 5번째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 힘이 존재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건데 사랑을 만드는 어떤 힘을 얘기하셔서 그 힘도 우리가 제5의 힘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공간은 이제 상대론에서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중력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면 공간이 휘어지는. 근데 사랑에 작용하는 공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네. 그리고 그 어떤 힘이 그 공간을 바꾸는 거죠. 교수님 저랑은 나중에 같이 에너지 가지고 강의를 한번 이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처까지 한번 뚫어볼 수 있어요.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라는 거는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는 건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되고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요. 살아가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보이는 것들을 제가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전혀 못 알아들은 거를 눈에 보이죠. 제가 양자역학을 이렇게 가리키면 학생들이 끄떡끄떡하고 리포트도 내지만 못 알아듣는 게 눈에서 보이죠.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제 곁들이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마인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컨셉, 언어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험, 익스피리언스로 우리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머릿속에 너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예쁜 사랑의 모양, 하트의 모양, 헬로키티의 모양 뭐 이런 걸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퍼지한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면에서 조금 얘기 드린 게 있어요.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의학자들까지 달려붙어서 고민을 했거든요. 사랑이 어디서 나오지? 사랑이 어디서 나오지? 머리에 있을까? 가슴에 있을까? 아니면 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실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써 인간이 인간다워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활동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60년대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인들을 굉장히 낮게 취급했어요. 저 사람들은 사회를 위해서 뭘 생산하지도 않고
그리고 혼자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예술이라는 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내가 사랑하는 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따지진 마세요. 사실 우주론에서도 우주가 팽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주가 왜 생겼느냐라는 질문을 하진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팽창하는가,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가를 연구하는 거죠. 그 법칙이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또 물리학자들의 좀 습관이 있는데 모든 걸 경험한 걸 아니면 들은 걸 다시 또 법칙으로 만들려고 하는 설명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힘이라는 걸로 설명하고 원천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기력의 원천은 전하잖아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전하가 없으면은 힘이 없어요. 힘도 받지도 않고. 사랑도 그렇게 비교를 하자면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전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야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플러스는 밀어내죠. 그렇죠. 플러스가 있고 0이 있으면은 힘이 없어요. 근데 사랑에는 전하의 종류가 더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다양하고 그리고 크기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랑의 전하의 크기를 키워 나가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전하를 키워 나갈 수가 있고 하지만 사람들마다 그 전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다르면은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연구할 가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팁이 지금도 있다면 문제죠. 그죠? 지금 제 나이에 그 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팁을 심지어 쓰거나 개발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그거 절대로 안 되고 저는 무슨 팁을 드려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지금 어떠세요?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해본 저로서는 아무런 저희를 모두 공식적으로 한 번씩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냥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무모하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첫 번째는 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두려운가, 내가 이 어떤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인가 이걸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했는데 연애는 다 한 번밖에 안 하셨지만 좋아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나오면서 내가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사는 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주고 싶은 조언이에요. 후회하지는 말아라. 생각을 교수님 갖고 혹시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해볼 걸.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시고. 네. 지금 이분은 뭐 들어보면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말씀하신 대로 약간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해보고 거절당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학생들 여기 많은데 이탈리아 가시면 여러분들 다 미인이고 다 셀럽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길을 걸어가면은요 오는 남자마다 전부 여러분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추파를 던지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거절을 하죠. 그럼 거절을 당한 그 남자분 쿨하게 다서 그 뒤에 늦어져 그런데 또 추파를 던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람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죠. 길에 지나가는 수많은 여자분들에게 전부 추파를 던지다가 보면은 나하고 맞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양반은 모쏠을 탈출하겠죠. 모쏠일 수가 없죠. 그렇게 살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해보고요.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는 거를 겁내지 말고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야구 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하면은 명예전당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시는 타자들의 타율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3할은 넘을 세미 것 소사 같은데. 뭐 이런 3할은 넘어가겠죠. 3할 정도겠죠. 좀 넘거나 밑에. 그 얘기는 10번을 치면은 3번밖에 치지 그렇죠. 못했다는 7번 얘기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런 게 있는데 100번을 시도를 해서 성공률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10번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성공률이 50%는 돼야 내가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재가지고 10번을 시도를 하면 성공이 5번밖에 없겠죠. 아니야.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닥치는 대로 100번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 닥치는 거 좀 마음에 들면 100번 휘두른다. 진짜 성공할 때까지 타율 3할을 생각하고 이 휘두르기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에너지 투자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좀 거부하려는 마음이 좀 먼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두려움을 네.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기회를 좀 만들고 우연치 않게 밥도 같이 먹어보고 어려움도 들어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계가 찐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쏠을 넘어가면 바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쏠을 탈출한다는 것이 뭔가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여자친구가 확 생기는 거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뭐 찐 여자친구가 생기는 그런 일은 아마 생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조금 가다 보면 내가 꿈꿨던 어떤 그 여자친구와의 어떤 연애까지 가는 길이 생기겠죠. 내일 당장 생기지 않을 겁니다. 태양계가 사실 세 번째 별이에요. 왜냐면 우주가 이제 한 130억 년 되는데 태양이란 별의 나이가 보통 한 45억 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가 이게 생겨서 처음에 별들이 있었어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된. 근데 그 별이 보통 별이 이제 큰 별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초신성이 돼서 터져요. 터지면 원래 그 별을 이루던 모든 수소, 헬륨이 우주로 다 퍼져 나가는 거죠. 먼지와 가스가 되고. 근데 그 먼지, 가스가 다시 모여서 또 별을 만들어요. 별을 만들고 그럼 거기서 또 더 무거운 원자들, 탄소, 질소, 산소들이 생기는 거고. 그럼 걔가 두 번째 세대의 별이 다시 또 초신성이 돼서 터져요. 그 세 번째 만들어진 게 이제 태양이에요. 태양과 주변에 있는 지구, 그리고 생물들, 우리의 몸.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원자들은 어디서 왔냐면은 그 이전에 별들이에서 나온 먼지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몸속에 있는 원자와 제 몸속에 있는 원자가 한때는 같은 별에서 같이 불을 태우고 있던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별에서 온 그 짝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 인연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우리는 만날 운명, 인연이면 만나겠죠. 그런 인연도 있는데 그 인연론이라는 게 뭐든 다 연계돼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LA 앞바다에서 돌을 던지면 그 물결이 도쿄 앞바다까지 가는 게 인연론이거든요. 나와 연결돼 있는 소중한 사람을 찾는 그런 게 연애가 아닌가,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필요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의 마음에 따라 굳건하게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마음이 이게 생겼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기 일에 좀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 자신의 어떤 중심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나만 챙기라는 의미 아니에요.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상태에서 모쏠을 탈출하는 게 모쏠 탈출이 더 쉽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태 솔로로서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게 더 상승 효과가 있고 더 좋은 효과가 있다면 그게 진정으로 좋은 효과다, 좋은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싸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인싸의 삶 피곤합니다. 자전거 탄 것 같아서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싸의 삶이 행복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싸 부러워하지 마시고 교수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나 혼자 잘할 수 있는가,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가? 그래야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잘 풀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하면 다들 뭐 이렇게 관심 갖고 뭐 나중에 뒷말하고 그럴 것 같죠? 생각보다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오늘 은행잎 연애 상담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연들과 교수님들의 전공 지식이 합쳐져서 평소에 쉽게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주신 꿀팁 활용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애인과 따뜻하게 다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돌아오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부모님들한테 여쭤봐 똑같은 말씀 하시던데. 근데 지금 근데 안 듣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안 듣죠. 엄마 아빠 말 들어요? 여러분들 안 듣잖아요. 절대 안 듣지. 솔직합시다 우리.